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엔캠이요 오늘 마이너스 9.2% 정도의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쵸? 좀 대폭의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의 하락폭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많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MSCI에 대한 편입 조건, 그리고 이 세력들이 그 MSCI 편입의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의 그런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은요 아직 많이 변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이 30만 원까지의 하락폭을 주어주긴 했지만요, 이 세력들이 이런 MSCI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조기에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온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 MSCI에 대한 편입은 당연히 실패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엔캠 주가가 앞으로 상승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할 만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큰 폭의 조정으로 빠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 구간과 함께 현재 21평선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은 올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바로 다이렉트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요, 21선 근처까지 조정이 한 번 더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조정이 온다라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분명히 지지 구간은 발생을 할 것이고,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구간이 지금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까지 좀 더 내려와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엔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우리 뭐 전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MSCI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중간에 오면서 우리가 CB 물량, 뭐 BW 물량, 신주인 사건 부사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엔캠이 앞으로 더 미래 가치적으로 더 좋은 기업이고,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재료, 모멘텀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연 이 MSCI에 대한 편입 조건, 그리고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인들의 손바뀜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의도적인 조정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하락을 했고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다우존스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나스닥도 지금 많은 하락폭을 갑자기 주어지고, 현재 이 121선에 대한 이 61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을 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이평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증시가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최근 동안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만약에 나스닥 그리고 S&P 500과 같이 이런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만약에 미국에서 기침하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바로 감기가 걸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공포 심리를 불어 넣어 준다면, 이렇게 가야 하는 종목들이 눈치를 보게 되면서 좀 더
더뎌질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시간대보다 더욱더 행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지금 왜 이렇게 위축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문제가 뭐죠? 이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금 이런 의견들이 계속 좁아지고 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뭐 전면전까지는 피한다라고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장기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앞으로 또 아군에 대한 이런 장군을 부르면 또 이란이 또 자기들의 멍군을 부르고 막 이것들이 계속 대치되고 싸우고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주가나 금융시장엔 당연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빨리 좀 해소가 되어 가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6%를 돌파를 했어요. 수익률이요. 우리가 예전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왔을 때요. 이러한 똑같은 시그널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우리가 당장 외환위기, 금융위기 혹은 IMF가 온다라는 게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 환율이요.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그래서 우리 엔캠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게 전반적으로 계속 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자산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다 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종목들이요. 하방 압박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환율 자체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예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게 뭐예요? 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누가 떠나갑니까? 이 외국인들이 자금을 들고 다 떠나가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엔캠에서도 오늘의 흐름은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하고, 현재는요, 여러분들 엔캠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SCI에 대한 그 가격대,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일반적인 이 파동 시장으로 좀 보자면요, 하락을 시키는 이유가, 이렇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지금 평단가가 좋게 형성이 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요 다 이렇게 투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다른 개인들의 돈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 개인들의 돈이 지금 쏠려 있어야 세력들이 다시 주가를 올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매도 압박이 심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더 쉬워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주가의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조정을 만들어내는 이유예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거시 경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지금 이런 거시 경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절대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뭐 내일 엔캠이 올라간다. 그리고 다음 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종합적으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 전략과 함께 이 전체적인 시황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이런 타점 부분이나 우리가 엔캠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우리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조정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자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이 엔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반등은 분명히 올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일 장부터는 다시 한번 이런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이런 엔캠 같은 경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이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하락을 가리킬 때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 엔캠이고 계속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하락할 때마다 엔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안에서 우리 엔캠만큼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MSCI에 대한 편입 조건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월까지는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5월이 있기 전에 이런 고점에 대한 매도가와 목표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거시적인 경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까,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2011-9671로 저한테 NCAM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NCAM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 보고서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고, 이런 투자 전략만 보시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전략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010-2011-9671로요 NCAM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오늘 안으로 최대한 빨리, 오늘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MSCI에 대한 편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가를 세력들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CBBW, 신주식 사건이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세력들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지금 가격보다 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세력들도 MSCI라는 좋은 재료를 통해서 올리기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엔캠이 조금만 수급을 줘도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는 장입니다. 세력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세력들이 올려서 개인들이 잘 따라붙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어요. 우리 엔캠도 있고 뭐 HLB도 있고요. 딱 몇 가지 종목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러한 것들을 절대 그냥 가만히 냅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12 물량, BW 물량, MSCI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시황적인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4월 말까지죠. 4월 말까지의 이 심사 기준을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의 종가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심사를 가져가고 이게 앞으로 MSCI 편입에 대해서 가능할 것인가 안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저는 이 MSCI에 대한 편입,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이 편입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의 하락 조정 구간, 우리가 걱정은 되겠지만, 좀 예상치 못한 하락폭이 걱정은 되겠지만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고 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런 투자 전략 안에 이런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하는 그런 지지선과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이런 매도,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저항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같이 넣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앞으로의 조정 기간이 더 주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짜고 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요, 엔캠 내일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노력해서 이런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캠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우리 엔캠 화이팅, 엔캠은 무너지지 말자, 엔캠 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댓글들 하나씩 주심에 따라 제가 더 힘이 되기 때문에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꼭 하나씩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안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자료들 꼭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